세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건강과 관련된 조언과 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강 신화와그에 대한 진실을 길고 상세하게 탐구합니다. 옛날에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전설들이 입을 통해 전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 여러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중 몇 가지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신화는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독소를 모두 배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을의 현자인 알렉산더는 노인들이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그 진위를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책을 읽고 의사와 대화한 끝에 물을 마시는 것이 충분히 중요하긴 하지만 과도한 물 섭취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심장은 이미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물을 마신다고 해서 독소가 더 잘 배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신화는 밤에 먹으면 살이 찐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먹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알렉산더는 이 신화의 기원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식문화와 생활 방식을 조사한 그는 체중 증가의 원인은 섭취하는 총 칼로리와 활동량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먹거나 낮에 먹거나 체내에서 음식이 칼로리로 변환되는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섭취한 음식이 고칼로리거나 늦은 시간에 소화되지 않고 잠이 드는 경우 체내의 지방으로 쌓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신화는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것으로 이는 각종 광고와 이야기를 통해 퍼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여러 연구를 탐독한 끝에 비타민 C가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 시간을 약간 줄일 수는 있지만 감기를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흔한 건강 신화는 감기에 걸렸을 때 두꺼운 옷을 입고 땀을 흘려야 빨리 낫는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믿음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발열은 병균과 싸우기 위한 몸의 자연 반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온도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것이 질병 회복을 돕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탈수와 같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았죠. 그는 적당한 온도에서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잘못된 건강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알렉산더는 그들의 신뢰를 얻고 현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잘못된 건강 조언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매일의 생활 속에서 과학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결국 모든 것은 검증되고 균형 있는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매일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몸에 수많은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매일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어떤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물은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체내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셔줌으로써 심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소변을 통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요로 결석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물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땀을 통해 체온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이나 더운 날씨에 노출될 때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수분은 탈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신체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은 피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키며 주름과 피부 건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은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여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 있게 보이도록 합니다. 넷째, 물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건강한 음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단기간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보다는 장기간의 체중 관리를 위한 식단에서 물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물은 집중력과 인지, 기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뇌의 대부분도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탈수는 단기간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정신적인 명료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습이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수분 공급은 필수입니다. 여섯째, 물은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합니다. 물은 음식의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여 소화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식사 중이나 식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 과정을 도와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일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식수 외에도 다양한 식품들을 통해 물을 섭취할 수 있지만 직접 물을 마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수분 공급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많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 적절한 양의 물을 섭취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은 언제나 식탁에서 시작된다. 우리 몸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 끊임없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려 노력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슈퍼푸드다. 슈퍼푸드는 일반 식품보다 더욱 뛰어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는 날마다 마트에서 만나는 다양한 식재료들 속에서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슈퍼푸드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블루베리를 소개한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준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신체의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여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다음은 마늘이다. 몸에서 천연 항생제로 작용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마늘은 감기 초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마늘의 주성분인 알리신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을 저해하며 면역세포의 활성을 돕는다. 매번 식사에 마늘 한쪽을 추가하는 작은 습관이 면역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슈퍼푸드로는 시금치가 있다. 시금치는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세포의 생성을 돕는다. 시금치는 또한 엽록소를 함유하고 있어 항바이러스 및 항균 특성을 지닌다. 신선한 시금치를 샐러드나 스무디로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하루 비타민 섭취를 충족시킨다.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신체의 자연 방어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 수준을 유지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비타민이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까지 함께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그 가치가 엄청난 녹차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슈퍼푸드의 주성분인 카테킨은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해주며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녹차의 건강 성분은 신진대사를 돕기도 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슈퍼푸드들을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는 더욱 강한 면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면역력 향상은 단순히 몇 가지 슈퍼푸드를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관리가 필요하다. 미래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슈퍼푸드를 식단에 추가해보자. 꾸준한 노력은 건강한 몸을 선사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 없이 하루라도 살아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딜 가나 손에 쥐고 사는 이 작은 기계는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꿔놓았죠.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는 수많은 콘텐츠까지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스마트폰 없이 살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나는 심각하게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 알람에 반응하고 손가락은 자동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시간과 상관없는 푸시 알림에 끌려다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나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는 첫날은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신문을 펼쳐 들어 올리니 예전보다 여유로운 아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가족들과 아침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출근길에 오르면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이 게임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대신 나는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세계에 빠져들어 출근 시간이 훨씬 짧게 느껴졌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의 얼굴보다 스마트폰 화면을 더 자주 봤을 텐데 이제는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대화 속에서 잊고 있던 인간미를 회복할 수 있었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 하루를 곰곰이 돌아보며 스마트폰이 없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거나 스마트폰이 전혀 필요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들을 잊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균형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사색의 시간, 자연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디톡스는 가끔씩이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꼭 갖춰야 하고 균형 있는 삶을 되찾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는 경험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에게 더 충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